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왜 뇌를 썩혀두었다가 극히 최근에야 쓰게 되었을까?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우리의 조상은 수십만 수백만 년 전부터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뇌 용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현대적인 기술과 문명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대 인류는 돌멩이, 뼈, 나무, 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중세나 근대 이전까지도 농경과 수렵 중심의 생존 활동에 몰두했다. 그래서 왜 인간은 그 비범한 뇌를 수십만 년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내놓는다. 그중 진화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시각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과제는 생존을 위한 사교, 섹스, 사회적 갈등과 전쟁 같은 문제들이었다는 것이다. 육체적 위험이나 다른 집단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수학적, 기술적 창의력 이전에 어떻게 더 잘 먹고 남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며 내 적을 꺾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인류 역사에서 정교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평등한 기회와 합리적 제도가 정착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신분제도가 굳건했던 사회, 부와 혈통으로 계급이 고정된 사회라면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사다리가 막혀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일으킬 동기나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인간은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서양 격언이 있을 정도다. 아침에 일어나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점심에는 뭘 먹을지 생각한다고 해도 그런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고민이 진정한 사고는 아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고 원리를 파고드는 열정이 들어있지 않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TV를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식으로 끊임없이 소음을 채우며 가만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피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인간은 이 잠재력을 폭발시켜 현대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왜 여전히 머리를 안 쓰고 그저 생존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즐거움에만 매달리는 걸까?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진화심리학자 앨런 밀러 등의 학설에 따르면 인간의 뇌 진화는 약 1만 년 전에 이미 멈췄다고 한다. 그 근거 중 하나는 1만 년 전 농경사회의 출현을 기점으로 인류가 안정적 생태 환경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자연 선택을 크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이전의 수렵 채집 생활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자연에서의 치열한 도태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점차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대규모 공동체를 이룬다. 협업과 갈등이 복잡해지나 이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어느 정도 안정된 형태를 띠게 된다. 문제는 1만 년이라는 기간은 자연 선택에 의한 대대적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농경사회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대부분의 사회는 공장노동이나 서비스 산업 같은 개념을 알지 못했다.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 대다수는 농민이거나 소규모 수공업자였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한 세기 만에 남자 대부분이 공장 노동자가 되는 사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한 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는 서비스 산업과 지식 기반 사회로 급속히 전환했다. 불과 10, 20세대 만에 인간의 삶과 일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이 정도 변화는 한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의 뇌는 1만 년 전 수준의 유전적 특징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이 학설의 핵심이다. 이렇듯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은 뇌를 품은 인간들이 전례 없는 새로운 산업화, 정보화, 초연결화를 맞닥뜨리니 혼란을 겪거나 머리를 써야 한다는 압박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압박을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직장에 출근해서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된다며 새로운 발상이나 급진적 도전을 쓸데없이 골치 아픈 것이라고 기피하기도 한다. 흔히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들 말하지만 그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상 습관적이고 인습적인 수준인 경우가 많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점심 메뉴를 고르고 회사에 가서 상사의 기분을 맞추는 등의 활동은 일상의 루틴에 가까우며 실제로 심층적인 사고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으려 한다. TV나 스마트폰, 게임이나 술자리 등 온갖 자극적인 활동으로 머릿속을 계속 채우면서 사실상 철저하게 사유하는 것을 회피한다. 이것을 두고 서양의 속담에서는 인간은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한다고 표현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회피할까? 우리의 진화적 과거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은 바로 즉각적인 생존이었다. 배고픔, 맹수의 위협, 부족한 전쟁 등 일상에서 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 여유롭게 철학적 사유를 할 틈이 없었다. 어려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자기 모순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마주해야 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반추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이를 꺼린다. 기존 제도나 권위에 도전하여 새로운 발상을 내놓았다가는 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공동체가 단단할수록 인습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했다가는 배척당하기도 한다. 결국 안전과 편의
편안함을 지키는 동시에 군중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려는 본능적 욕구가 작동하면서 깊은 생각을 기피하는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수백만 년 전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현대 문명을 이룩한 시간은 고작 수백, 수천 년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 기술 폭발이 일어난 것은 불과 200, 300년 남짓이다. 그 이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종종 이질적인 문명과 마주쳤을 때도 약한 저항만 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를 통해 왜 그들은 미리 발달된 무기나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까라든가 왜 더 높은 수준의 문명 발전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인간의 뇌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나 문화적 인습 그리고 즉각적인 생존 과제에 매몰된 생활 양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고대나 중세의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오늘 먹을 양식을 장만하고 가축을 돌보고 세금과 부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도 바빴다. 더 효율적인 농기구나 새 기술을 고안해볼까 보다는 주어진 방식대로 농사짓고 가난에서 겨우 벗어나는 일에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설령 누군가 기발한 발명을 해낸다 해도 전쟁, 역병, 중앙 권력의 억압 등으로 지식이 대중화되지 못했을 수 있다. 강한 권력자나 귀족 계급은 기술 발전보다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더 관심이 컸기에 새로운 변화가 오히려 체제를 뒤흔들 위험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집단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는 쉽게 꽃피지 못했다. 결국 인간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두뇌 용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생존과 사교, 갈등과 지배에만 써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엔 과연 어떨까? 우리가 근대와 현대를 지나 포스트 산업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편하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차를 굴릴까 정도의 생각에 몰두한다. 구조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어디서든 정보를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여전히 왜 하루하루 대충 산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학교 교육은 주어진 커리큘럼을 외우고 정답을 맞추는 식으로 사고가 굳어자게 만든다. 창의성을 발휘해라 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평가 기준을 벗어나면 혼란스러워한다. 대부분 수직적 구조 안에서 상급자가 시킨 일을 처리하면 월급을 받는다. 조직에서 요구하는 복지나 평가 외에 자율적 발상을 키우는 환경은 드물다. 시장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편리한 제품과 즉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머릿속을 자꾸 자극적인 것들로 채우면 깊은 사유는 방해받는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뇌를 쓰는 것, 즉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이 인습적, 수동적 태도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별다른 권위나 보상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적 갈증을 느끼고 왜 이런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품고 실험해보는 사람도 있다. 역사는 그런 소수의 광인들이 문명을 발전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은 늘 시대의 주류가 아니었고 때로는 동시대인들에게 평가조차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머리를 썼던 때가 언제인가? 당신은 과연 마지막으로 정말 머리를 써서 무언가를 고민하거나 철저하게 이해하려 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어젠지 혹은 까마득히 오래전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습관적 고민과 깊은 사고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사실상 후자의 경험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살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는 이 정도 인생이면 충분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된다. 두뇌는 점점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기계적 작동만 하게 되고 잊힌 근육처럼 굳어버린다. 물론 모든 사람이 대단한 과학자나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 번뿐인 삶에서 단지 그냥 굴러가니까 사는 식으로 주체적 사고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엄청난 손해일 수 있다. 뇌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릴 있고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파고들 때 느껴지는 지적 쾌감,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의 짜릿함,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뿌듯함 등은 적당히 편한 일상만을 구가하는 삶에서는 찾기 어려운 가치이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 우주 탐사 등 놀라운 혁신이 쏟아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변화는 인류가 이제부터 정말로 뇌를 구석구석까지 써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 단순한 반복 노동이나 기계적 사고는 이미 컴퓨터 AI가 훨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정된 틀 안에 머물며 수십 년간 같은 일만 하고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후변화, 전염병, 국제적 갈등 등 전 지구적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신이 직접 사고하고 학습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이 많다. 그런데 과연 아직 진화적으로는 1만 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뇌를 지닌 우리는 이 격변에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머리 쓰기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를 혐오하며 과거의 편리한 생활을 그리워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꾸준히 배우며 지적모험에 뛰어들어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어쩌면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나 양극화가 발생할지 모른다. 기술적, 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생각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려는 사람 사이에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있다. 늦었지만 지금 뇌를 써도 늦지 않다. 현대인들의 삶은 수많은 자극과 불안정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과거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해온 습관을 부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내가 정말 뇌를 제대로 써보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인간은 주로 생존, 번식, 사회적 분쟁에 뇌를 써왔다. 현재는 몇 명의 창의적 인물이 기술과 문명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켰고 그 편의성을 대다수가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는 4차 산업혁명, AI, 기후위기 등 또 다른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인류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뇌를 가동해야 할지 모른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현대 문명의 발전은 단순히 뇌 용량이 다른 인간을 압도했다는 식의 문제라기보다 누가 용감하게 생각하고 시도했는가, 그리고 그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졌는가의 문제였다. 더 이상 뇌가 없어서 못한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뇌 용량은 이미 수십만 년 전에 충분히 컸다. 문제는 우리의 게으른 사고방식과 인습적 틀이다. 만일 이 내용을 접하면서 나도 뭔가 작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뇌를 제대로 켜는 시작일지 모른다. 조금 거창하게 마무리하자면 마지막으로 머리를 썼던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답이 오랜 시간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질문이나마 파고들며 진짜 생각을 시작해보자. 인간의 뇌는 충분히 위대하지만 스스로 그 능력을 묶어두는 순간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변화 없이 머물렀던 과거로 퇴행해버린다. 반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두뇌를 조금 더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조차 뛰어넘는 또 다른 문명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뇌의 잠금 장치를 풀어 참으로 사고하는 인간이 되어 보길 권유해본다. 생각은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로 인해 얻는 가치와 즐거움은 우리 삶을 깊이 변화시킬 힘을 지니고 있으니 말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